일단은 품사 설명 먼저 합시다. 자, 품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 일단 사전의 뜻을 좀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품자라는 단어는 나눌 품자를 써요. 나누다. 그리고 뒤에 사자는 이제 단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단어 사자인데 굳이 따지면 사실 이제 단어를 뭐 한다? 나누다라는 뜻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나누거나 이제 구별하거나 이제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기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의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기 뭐야. 시험 대비 속성이라서 좀 부서가 없더라도 빨리 할게.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 질문하고. 자, 그래서 형태라고 하는 건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요. 두 개로 쪼개집니다. 형태 변화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가변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용언이라고 아마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안 되니까 무슨 어? 그렇지. 불변어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용언을 제외한 싹 다 나머지라고 쌤은 항상 설명을 해요. 자, 아마 똑똑한 애들은 여기서 이걸 느꼈을 거야. 쌤, 그러면 이제 형태에 따른 구분에서는 유일하게 용언만이 살아남았고요. 나머지들은 형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자, 뭔 얘기냐면 용언이라고 하는 걸 아마 뒤에 가서 여기 의미 파트에서 동사랑 형용사랑 구분돼서 아마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고. 자,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 때 먼저 배웠을 거고 그리고 형용사라고 하는 개념도 영어 때 먼저 배웠을 거야. 자, 그런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자면 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고 형용사는 영어에서는 아마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배웠을 텐데 국어에서는 좀 달라. 뭐라고 배우냐면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뜻을 조금 쉽게 풀이를 하자면 동사는 아까 배웠던 사자가 나왔네, 그지?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움직일 동사를 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 이런 뜻이고 형용사는 뒤에서 배울 건데 일단 용언 파트 할 때 할 거니까 겹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자,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동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움직임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가자고. 먹다라고 할 때. 쌤 먹다를 형태 변화 어떻게 시키나요? 먹다, 먹는다, 먹었다. 그죠? 이렇게 형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다가 변했고요. 는다 뒤에 변했고요. 얻다가 변했어. 대신에 어딘 변하지 않았어? 그렇지. 먹이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아마 파생될 수 있는 개념이 여기까지도 한번 짚어보자고. 어간 개념과 어미 개념. 이것도 짚을 거야. 자, 그래서 쭉 설명을 하자면 어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용언 파트에서 얘기야. 동사, 형용사가 형태 변화를 할 적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변하지 않아. 아니 선생님 아까 전에 동사, 형용사는 형태 변화가 가능한 가변어라며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먹다, 먹는다, 먹었다처럼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명목하에 지 멋대로 형태 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언어 체계가 사실 보존되기가 좀 힘들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선생님 저는요. 앞으로 먹다라는 요 단어를요. 자다라는 단어로 형태 변화시켜서 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쌤이 용어는 형태 변화가 가능한 친구라고 했으니까. 이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제 일종의 약속을 하는 거야. 아 그래 좋다 이거야. 용언도 형태 변화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규제를 좀 해서 마구잡이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일종의 법칙을 만들자라고 해서 생긴 게 간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미는 네, 그렇죠. 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변화가 가능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아마 어바너미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면 먹다에서 변하지 않은 부분은 먹이 될 거야. 그래서 왼쪽 블록 보시면 먹이 될 거고, 오른쪽에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다와 는다, 없다 등이 되겠죠. 다나 는다까지만 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네, 요 정도까지가 아마 어가너미 개념이 될 거예요. 더 없지? 됐음?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설명하다가 잠깐 만 부분이 있는데 용언이라고 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용자가 무슨 용자냐면요. 활용하다는 뜻입니다. 쌤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활용하다라는 뜻은 이제 국어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 선생님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자, 잘 생각해봐. 만약에 선생님이 요 분필을 있잖아. 구매를 했어. 어떤 활용의 목적으로? 그렇지. 수업을 할 목적으로. 자, 근데 불의의 사고로 쌤이 분필을 쓰다가 놓쳤어. 그래서 얘가 날아가서 맨 앞에 앉은 여기 소리의 머리를 가격한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소리가 죽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분필의 원래 용도와는 상관없이 얘는 뭘로 변화된 거야? 그렇지. 살인 도구로서 변화가 된 거야. 자, 그래서 국어에서는 우리가 활용했다라는 말이 쓰이게 되면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활용은 어떤 말과 동일할 수 있냐면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어떤 예시 떠올리시면 편할까요? 그렇죠. 쌤이 얘기했던 분필, 말이 좀 웃기지만 살인의 예시를 떠올리시면 왜 활용이라는 것이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게 됐어. 활용이라고 하는 것에 쓰이는 이 용자가 이 용자와 똑같은 용자니까 다시 말해서 뭐가 생긴다? 그렇지,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가변할 수 있다. 요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용언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이쪽으로 쫙 넘어오시면 어거너미 개념도 아마 한 큐의 설명이 완벽하게 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어거너미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밑에 기능 가겠습니다. 내신형으로 설명해 줄게. 알겠지? 수능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형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형태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능 설명하자면 뒤에 뭐가 붙어? 그렇지. 땡땡 on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요. 자, 그래서 총 5개가 있습니다. 얘는. 처음에 보셨던 용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체언이 있을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오른쪽에서 설명을 쫙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식언이 있을 거고요. 수식이란 말 아마 영어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꾸며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관계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언이 있습니다.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정리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쓰진 않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의미에 따른 분류. 자, 여기 좀 중요한데 봐봐. 뒤에 땡땡 4라고 해서 끈다. 그리고 총 개수는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같은 경우는 8품사가 아니라 9품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품사라고 하는 거는 나눈다. 뭐를 나눈다? 단어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쌤이랑 정리를 했어. 파서가 그지 같네, 그지?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가 어떤 말이라는 걸 할 때 있잖아. 대화라는 걸 할 때 있잖아. 어다르고 아다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의문 개념과도 또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써볼게, 봐봐. 우리가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국어에서 중요한 얘기냐면, 자, 봅시다. 이어서 할게요. 의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연결해서. 자, 의문의 정의가 뭐 여러 인강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학교에서도 분명히 배웠을 텐데 시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딱 3개만 알고 있으면 돼. 첫 번째, 얘는 소리야. 우리 소리, 그죠? 이 소리. 왜 소리냐면 음자가 소리 음자야. 소리. 음악 시간 할 때 그 소리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구별이야, 구별. 뭐를 구별해? 그렇지. 위에 나온 의미 구별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가장 작아. 최소 단위. 자,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나는 쓰레기 강사가 될 거야.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시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웬만하면. 자, 말. 자, 둘은 동음 이의 어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동음 이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소리를 갖고 있어. 근데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말이란 뜻이에요. 동음 이의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소리, 다른 이성할 때 이 있잖아. 남자, 여자. 이의 뜻을 다르게 갖고 있는 단어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 우리나라 국어에서 기본적으로 있잖아. 소리가 같다라는 얘기는 동음이란 뜻은 어떤 말과 대치가 될 수 있냐면요. 표기도 같아요. 자, 일반적인 예시로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A라는 발음은 있잖아.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어. 어떻게? 그렇지. 애플 할 때 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아로 발음될 수 있지. 에와 아로 발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국어는 있잖아요. 하나의 소리가 그 하나의 온전한 소리를 다 담당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말인 거야. 국어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리가 같게 되면 무조건 쓰임은 똑같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나라 국어는 동음이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있잖아. 표기도 같고 소리도 같으면 우리는 얘를 구별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펼쳤냐면요. 얘네 둘을 구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쪼개서 봤어. 첫 번째는 장음이랑 단음을 가지고서 발음을 쪼개자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있잖아.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이야. 자, 잘 생각해봐. 하나, 1번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터킹, 말이고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제주도에만 있는 말이야. 히잉 말 있잖아. 그지? 자,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저 두 말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서 쓰냐. 장단으로 구별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돼. 왜냐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 자,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봐봐. 자, 있잖아. 친구야, 잘 들어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 1번인지 2번인지 맞춰봐. 자, 말. 절대 구별할 수 없어.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뭘로 파악을 하시냐면요. 문맥상으로 파악을 많이 합니다. 문맥이란 말은 네, 어떤 글의 흐름, 그러니까 쭉 순서대로 어떻게 글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느냐. 자, 앞뒤 말을 보셔야 돼요. 제주도에는 말이 많다. 뛰는 말이겠지. 그죠? 자, 너는 말이 많아. 떠드는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동음이어 개념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다는 소리겠죠. 다시 말해서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리도 표기도 똑같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은 중에서도 네,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게요. 네,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아닐 비자를 써요. 비호감할 때 그 비자 있죠? 호감이 아니다 할 때. 그래서 비분절 음운은 나눌 수가 없는 음운이란 뜻이에요. 자, 나눌 수 없다는 소리는 꼬라지만 보고서 얘가 어떤 말인지 어떤 글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고요. 흔하게 아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분절 음운은 좀 설명드릴 건데 분절 음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눌 수 있는 음운이겠지. 빨리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발과 벌 같은 거 있잖아. 자, 얘는 뭐와 뭐로 구별이 돼? 얘는 아가스였고요. 얘는 어바스였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는 거를 우리가 분절 음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잘 봐봐. 우리가 결국에 저 마지막에 의미를 구별한다라는 얘기는 있잖아. 말 단위에서 단어 단위로 쪼개서 보겠다라는 소리야. 자, 너네가 아마 영어 단어 또는 영어를 독해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여기에 특정 단어 하나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문장,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받아들이려면 있잖아.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의사소통 또는 대화가 가능해. 다시 말해 뭐가 통해? 의미가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이름이 석원이에요. 그죠? 석원이는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어.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석원이는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친구를 잃겠지. 뭔 얘기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의미가 상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저 단어, 사자로 끝나는 9개의 친구들은 앞으로 쌤이랑 배우는 모든 국어에서 다 무엇을 담당하고 있어? 어떠한 중축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예외로 쓰겠습니다. 누구는 의미가 없냐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뭘 내포하고 있지 않아? 특정한 의미가 없는 친구야. 이 얘기를 이제 오른쪽에 넘어와서 쌤이랑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다 쌤이 그려드리는 요 표는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고3 수능 전까지. 무조건입니다. 이의가 없어요. 여기다 쓸까? 고민되네. 네, 오른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좀 지울게요. 못 보신 분들은 앞에 넘겨서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 표 정리할게요. 품사체계표입니다. 요거는 고3 개념까지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필히 알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쓰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볼 거냐면 일단 점 5개를 찍을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점만 찍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좀 위에다 쓸게요. 셋, 그리고 좀 쓸게요. 넷, 5개. 이렇게 찍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찍어드릴게요. 편하시라고. 자, 사실상 앞에는 좀 서두였고요. 여기부터가 메인 하이라이트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한 요거 3개의 요 기준대로 갈 거야. 첫 번째, 형태에 따른 분류. 뭐부터 할 거야? 그렇지. 용언부터 할 겁니다. 어떤 색? 초록색으로 써드릴까? 흰색으로 합시다. 용언. 자, 그리고 쌤이 항상 여기서 하는 지시 하나 있어요. 어떤 짓을 하냐면요. 가변어는 전체 품사의 구분 중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도 되고 형태에 따른 분류도 돼.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내가 가변어가 유일하게 형태 변화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표시로 여기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변어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그리게 되시면 간편해지죠? 나머지 점백이 4개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불변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는 불변어, 용언에서 파생된 동사와 형용사만 가변어. 편하시겠죠? 그죠? 쭉쭉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언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식언 들어가겠습니다. 간략 설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쌤이 개별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언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독립언이 될 겁니다. 일단 용언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용언에서는 2개가 파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가? 그렇지. 동사와 잘 안 보이겠네? 형용사. 자, 시험에선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사와 형용사 구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드릴 건데 자, 먼저 이걸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짚을게요. 동사는 뭐였다? 동작이었다. 동작. 행위라고 써도 되고 행동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그리고 형용사는 뭐였다? 성질과 상태였다. 그래서 뒤에서 아마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성상, 부사, 성상, 형용사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는 따로 일단 큰 개념만 잡을게요. 자, 동사는 동작이고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둘을 구별하는 제1원칙 뭐 해보시면 돼요? 명령해 보시면 돼요. 자, 너네가 신이 아닌 이상, 너네가 부처가 아닌 이상 있잖아. 어떤 대상에게 명령했을 때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아 뭐 해와라? 숙제해와라.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걔네들은 숙제를 해오거나 안 해오거나 선택권을 부여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너네가 아는 형용사 중에 대표적인 게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예시는 주황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길다라고 해볼게요. 롱 있죠. 롱. 자, 쌤이 지금 이 분필한테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한들 이 분필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성질과 상태를 너네가 명령해서 바꿀 수 있으려면 너네는 기본 조건이 뭐여야 돼? 그렇지, 신이어야 돼. 너네 신이 아니니까 형용사는 명령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2가지 갈래로 파생될 수 있어. 명령 시에 이행할 수 있는 단어면 걔는 동사야. 됐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행할 수 없는 단어는 무조건 형용사야.
자, 사실 중학교 3학년까지의 품사 개념에서는 너네가 중1 때 배워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있잖아. 저걸 쓰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 자, 그런데 고등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1차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쫙 나와 있을 거야. 그럼 거기다 대고 니들이 명령질을 해봐. 그래서 되면 이 새끼 동사구나, 안 되면 형용사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1차적 판단이야. 선생님, 근데요, 저희 학교 문제가 좀 빡셉니다. 오케이, 챙겨드릴게요.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해보시면 되냐면요, 현재형 어미인 는다와 니은다를 붙이셨을 때, 자, 잘 안 이쁘니까 얘는 지울게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붙이셨을 때 동일합니다. 가능하면 동사야, 불가능하면 형용사야. 메커니즘은 똑같죠, 그죠? 뭐만 바뀌면 돼? 명령이냐, 는다, 니은다나요? 왜 는다, 니은다입니까? 영어에서 뭐가 똑같냐면요, ing이랑 똑같습니다. 현재 진행형. 자, 다시 돌아올까요? 먹는다. 자, 먹다는 그냥 동사야. 근데 먹는다는 뭐냐면요, 너 지금 뭐 해? 나 지금 밥 먹는다. 이렇게 대답하진 않아. 친구야, 뭐하니? 나 밥 먹다? 이상하잖아, 그지? 그럼 밥 먹는다 할 때 저 는다 있죠? 이 는다가 바로 현재형어미, 니은다가 는다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는다는 뭔가요?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유무야. 자, 보세요. 어디에? 어간에. 지웠네. 어간에 만약에 받침이 있어. 자, 다시 써드릴게요. 먹다의 어간은 어디였어? 먹이었어. 끊어. 그리고 뭐 붙일 거야? 어미를 붙일 거야. 근데 어떤 어미를 붙일 거야? 현재형 어미를 붙일 거야. 뭘 붙일 거야? 고민을 하겠지. 는다 또는 니은다를 붙일 거야. 됐음?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고 이 새끼 꼬라지를 봐봐. 자, 이게 뭐야? 받침이 있네. 어떤 받침? 기억 받침이 있어. 자,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없음. 따라서 완전 형태인 는다를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니은다는 언제 쓰냐? 받침이 어간에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쓰는 거겠지. 어떤 게 있을까? 자다 같은 것들 있죠. sleep. 그러면 너 뭐하니? 나 잔다. 니은다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고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언의 이제 구별점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용언의 불규칙 활용 있잖아요. 따로 필기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중간에서 써드릴게요. 이 용언이요,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먹다, 먹는다, 먹었다. 먹고 먹고 싶어, 먹으니, 먹어서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학교에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쌤이 오늘 드렸던 다단 800제 있죠. 거기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외워주시고요. 만약에 얘기가 없었더라면 개꿀. 개꿀. 그러니까 없으면 안 외우셔도 되고 있으면 필히 외워주셔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많아 양이, 그지? 체험 갈게요. 자, 쌤은 항상 얘기하지만 문법은 있잖아 얘들아,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물론 공부의 기본적인 소양은 이제 암기를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외워서 가질 수 있는 성적은 딱 3등급이야. 우리 목표는 3등급이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암기는 쌤 절대로 지향합니다. 아시겠죠? 외우시지 마시고 체화에서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체화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체육 시간에 몸으로 운동하시죠, 그죠? 몸체자를 씁니다. 몸체자. 몸이라고 쓸게요. 자, 앞에서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언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 언자를 써요. 말씀 언자. 자, 그래서 몸이 되는, 다시 말해 몸통이 되는 말이란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밑으로 좀 쓸게요. 명사가 있고요. 명사가 너무 많은 거야. 자, 아마 모든 국적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 중에서 명사가 제일 개수가 많을 거야. 당연하겠지, 그지? 지금도 명사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왜? 새로운 제품들이,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명사는 너무 개수가 많아서 이 새끼를 대신해서 쓰이는 겁니다. 따라서 대명사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테일을 챙겨드리면 수사에서는 두 가지로 파생될 수 있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타내는 순서.
서수사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사, 서수사 개념까지 챙겨드렸고요. 아마 뭐 고유명사니 뭐니는 쌤이 이따가 빔 프로젝트에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이게 밝아질 것 같아서 일단 안 켜놨어. 요거는 프린트로 있다가 PPT로 쌤이랑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큰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수식원 갈 건데 수식이란 뜻은 되게 간단한 뜻이야. 뭐다? 꾸며주는. 언이니까 말이란 뜻이겠지. 자, 그런데 쌤이 항상 드는 예시가 있어. 자, 시험이 끝났다. 친구랑 마라탕을 먹으러 라공방에 갔어. 자, 근데 친구가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머리 안 빨았지? 머리를 안 감았지라고 친구가 자꾸 티박을 주는 거야. 야, 너 화장 안 했지? 야, 너 저번에 저기 뭐야 2시에 만날 때 나랑 꾸미고 나온다더니 오늘 꼬라지가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친구가 뭐라 그래? 너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꾸민다라는 그 용어 자체만 보더라도 있잖아. 꾸미는 거는 굉장히 선택적인 상황이야. 다시 선택적이란 상황은 뭐냐면 다시 앞에다 써드릴게요. 무언가를 내가 OX 하겠다 말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요 과정은 있잖아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고 있어도 되는 거야. 좀만 더 쉽게 얘기하면 있잖아. 없어도 말이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니? 문법 배우고 있고 국어 배우고 있잖아. 말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수식어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누구 선택이야? 쓰는 사람 선택이야. 됐음?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머리를 감지 않아도 이쁜 옷을 입지 않아도 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2시에 라공방에 친구랑 만나서 마라탕 먹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글도 똑같은 거야. 말도 똑같은 거야. 수식어는 꼭 있어도 없어도 되는 친구. 다시 말해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로 대체될 수 있어. 따라서 수식어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관형사와 부사로 나뉘어져. 자, 아마 관형사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 부사는 영어 때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 그지? adverb라고 해서 너무 많이 배웠는데 부가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어떤 단어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사용이 아니라 단어 사자예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일단적인 예로 있잖아. 핸드폰에서 컬러링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무슨 서비스라 그래요? 네, 부가 서비스라고 하죠. 그죠? 네, 돈 내고 쓰는 건데 사실 컬러링이 없다고 해서 휴대폰의 기능을 온전히 다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생략할 수 있다. 부사. 됐죠? 근데 필수 부사라고 하는 것만 제외하고 혹시 학교에서 했다면 나한테 겐톡하세요. 아시겠죠? 필수 부사는 챙겨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 관형사 갈게요.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쌤이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버전이 있고 리얼 하드코어 버전이 있는데 관형사의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해 줄 거야. 그런데 너 입맛대로 골라야겠지. 뭐가 맞고 틀리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네가 국문학자가 될 게 아니니까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쉽게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내 목적이란 말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버전에서 첫 번째, 자, 관형이라는 뜻에 집중을 한번 해볼 거야. 첫 번째 버전, 엉터리 버전. 봅시다.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형용사에서 형자는 형태였어. 그지? 다시 말해서 형용사 뭐 하는 거였어? 형태를 다시 일로 쭉 활용, 다시 말해 변화시킬 수 있는 단어라는 뜻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너의 얼굴은 이뻐 라고 얘기했을 때 pretty, 형용사죠. 이쁘다. 자, 그럼 얘의 얼굴은 원래 이쁘지 않았던 거야. 근데 네가 이쁘다라는 말은 형용사를 씀으로 인해서 이 친구의 얼굴 형태가 어떻게 변했어? 이쁘게 변한 거야. 그게 형용사. 자, 그러면 관형사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요. 내가 쟤한테 관여하는 거야. 근데 어디 관여할 거냐면요. 네 녀석의 형태 꼬라지에 관여를 할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중학교 3학년 버전. 근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요.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도 관여하는 거고요. 관형사도 형태에 관여하는 거면 둘이 같은 말 아닌가요? 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 버전 갈게요. 관자는 어떤 관자냐면요. 머리에 쓰는 갓 있죠, 갓. 조선시대 사람들이 쓰던 갓. 이 갓을 쓰는 형태의 단어란 뜻이야. 말이 좀 어려운데 써드릴게요. 자, 갓을 쓴 또는 쓰는 형태를 가진 단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그지? 단어라는 단어.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자, 너네가 알다시피 관형사는 뒤에서 누구를 수식해줘요? 네, 명사를 수식합니다. 뭐 좀
폭넓게 얘기하자면 사실 명어, 수식어에서 관형사는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있잖아. 이 체온에 다시 화살표를 좀 해줄 거야. 체 무슨 체자였어? 몸체였지. 자, 잘 생각해봐. 쌤 몸을 봐봐. 보기 싫겠지만. 자, 이 몸에서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팔과 다리와 목 위까지야. 자, 그림을 그리자면 봐봐. 인간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몸통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노란색이야. 맞지? 그치?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는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몸통으로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 말고 이렇게 팔다리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자, 그래서 갓이라는 개념을 다시 가져올 건데 우리가 갓 쓰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봐봐.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 예로부터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양반집 아저씨 또는 교수 딸님들. 아, 갓을 안 썼죠, 그죠, 여자들은? 뭐 아무튼 머리에 이렇게 무언가를 쓰고 곱상하게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머리에 갓을 쓴 형태라는 건 있잖아.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거야. 왜? 자, 그런 말 들어봤니 혹시? 양반들은 예전에 숨소리도 거치면 안 되고요. 기침도 가려서 해야 되고요. 뛰어서도 안 돼. 급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말해 굉장히 얌전했어야 됐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머리에 갓을 쓴 형태라는 이 관형사는 있잖아.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자, 명사는 동사나 형용사 없이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굉장히 정적인 몸통의 말이야. 왜? 명사 여기 있잖아. 이해되심? 그러니까 아까 소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쌤 관형사에 뭐 의존명사 어쩌고가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명사 중에 의존명사도 당연히 명사 소속이고요. 얘가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얘도 체온으로 분류가 되기는 해.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누가 와줘야 돼? 명사가 와줘야. 또는 관형사가 와줘야만 의존명사든 명사든 쓸 수 있다는 개념이 성립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죠? 설명 좀 길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다 끝내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관계원 갈게요. 아, 부사 안 했니? 그래서 말이 좀 길어서 정리 좀 할게. 자, 관형사는 뭘 수식한다? 뒤에 명사를 수식한다. 대표적으로 또는 체온을 수식한다. 왜 체온을 수식한다? 그렇지. 갓을 쓴 형태이기 때문에 갓을 쓴 형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죠? 네. 움직임이 덜하다, 적다? 네. 움직임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몸통 부분인 체온을 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립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관계원 갈게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관계가 뭐야? 아, 그렇지. relationship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다시 relationship. 쌤도 이제 외고 출신이니까 영어를 못하진 않습니다. 자, 써드릴게요. 근데 영어 잘 못 써. 자, relationship이라고 쓰는데 너무 못 썼다. 지울게요. 어디까지 지울 거냐면 여기까지만 지울게. 자, 우리가 보통 있잖아. 관계라는 걸 생각해보면 관계는 나 혼자 맺을 수는 없어. 그럼 병원 가야 돼. 그지? 왜냐면 봐봐. 거울 앞에 놓고서 친구, 나랑 친구 할래?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관계라는 건 있잖아. 두 개의 대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우리가 보통 관계라고 해. 이해되심? 자, 그러면 관계어는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야 돼? 무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인지가 되지, 그지?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relationship이라는 것, 또다시 얘기해서 어원이 relay부터 시작이 되는 거면 있잖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체육대회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체육대회 할 때 체육대회 곧 뭡니까? 개주. 한국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어달리기라고 하죠, 그죠? 자, 바톤을 쟤한테 뭐 해야 돼? 전달을 제대로 해줘야 돼, 그지? 자, 그러면 1번 주자가 2번 주자한테 바톤이 터치되는 순간 우리는 그거를 1번과 2번 사이에 바톤 터치를 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번 주자, 2번 주자 얘도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요 개념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관계어는 정리해드리면요. 어떤 성분, 문장 성분이나 단어와 단어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시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수 뭔지 아시죠? 그죠? 도와주는 사람. 조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자는 도울 조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운전석 옆에서 운전자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손이 좀 이렇게 뭐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무슨 석? 그렇지. 조수석이라고 부를 때 이 조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사는 어떤 도움을 주냐면요.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벼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뭐 종류만 좀 볼까요? 조사의 종류에는 뭐 예를 들어서 격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도 있고요. 아마 이거는 나중에 PPT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음? 자, 마지막입니다. 독립원. 얘는 개 쉬워. 봐봐. 독립이 무슨 뜻이야? 혼자라는 뜻이야. 자, 혼자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거에 관계에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전혀 안 받는다. 그래서 얘는 있잖아. 특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영어에서도 어순이 중요하고 그 순서 배열이 중요하듯이 국어에서도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 어떤 얘기냐면 밥을 먹었다 나는이 아니라 나는 밥을 먹었다가 맞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 어떤 억압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 그러니까 맨 앞에 가운데 맨 뒤에 오든지 어디에 오든지 지 멋대로라는 얘기야. 이게 대신 독립은 뭐가 있다? 네, 감탄사가 있다. 자, 근데 얘도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하게 감탄사해서 쓰기는 많이 쓰지만 실제로 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지는 않아. 무슨 말이냐면 자, 감자는 뭐지? 느낄 감자. 무언가를 느끼는 거야. 됐음? 자, 느끼는 거. 자, 느끼는 건 내가 내부적으로 느끼는 거야? 밖에서부터 무언가를 나를 자극해서 내가 느끼는 거야? 후자가 맞지, 그지? 뭐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총 4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이 붙냐면 첫 번째. 자, 우리가 밖에서 어떤 충격이나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는 거에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건 뭐야? 놀라는 거지. 그죠? 자, 놀라면 뭐해? 소리 지르지. 그지? 자, 내가 소리를 질렀다는 건 내가 뭘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람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데 이 탄자는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다 많이들 해봤을 거야. 배틀그라운드, 배그 있잖아, 그치? 거기서 뭐 5탄, 7탄, 뭐 9탄, 총알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탄자가 뭐냐면 총알이야, 총알. 선생님 그러면 뭐 느낌의 총알? 그건 개소리잖아, 그치? 뭐냐면 자, 총알을 장전해서 팡! 뭐 하는 거야? 발사하는 거지. 그러면 총알은 총의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탄자는 터져 나오다 또는 터질 탄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느낀 것이 밖으로 터져 나온다의 뜻이 바로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놀람이 있을 거고, 자, 감탄사니까 당연히 뭐도 있어야 돼. 무언가를 느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무슨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자친구랑 싸웠어. 여자친구가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또는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곱창이 나 있어. 자, 그래서 내가 뭘 느껴? 불안함을 느껴. 이해되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느꼈다라는 행위 자체는 있잖아. 대부분 어떤 공기의 흐름 또는 뭐 어떤 느낌. 다시 말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기분이나 감정이나 좀 어려운 말로 정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니? 이해돼? 그러니까 느낌을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 친구야 너는 뭐 다리를 다쳐서 속상하겠다. 어쩌면 좋니? 점점점. 친구의 아픔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친구의 기분에 공감한다. 이런 것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쉬워요. 자, 내가 누군가를 불렀어. 소리야 라고 불렀어. 소리가 뭐해? 대답하겠지. 네? 대답. 그래서 이게 왜 감탄사인가요?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불렀다라는 것도 내가 육성으로 쟤를 부르는 거야. 그럼 내 말이 밖으로 터져나가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부름을 받은 그 대상, 소리야 라고 불렀어. 그럼 소리는 뭘 느껴? 아, 저 새끼가 날 불렀구나. 그래서 느낌을 받고 뭐 하는 거야? 밖으로? 네 라고 대답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은 뭐냐면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까지가 정리가 되셔야 감탄사의 총망라가 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판을 꽉 채워서 쌤이 아마 조금 이제 미비한 개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실은 있잖아. 여기까지가 너네가 여기 몇 단원이야? 2-1이었나요? 2-2였나요? 네. 2-2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한 거 보통명사, 고유명사 이런 것들을 다 아시기 전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가 판서로 봤던 내용들 있잖아. 한 번씩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아마 여기서 모를 건 없을 텐데 다시 한번 짚을게. 가변화 불변화 나왔죠? 형태에 따른 거, 기능에 따른 거, 의미에 따른 거. 그래서 쌤은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형, 기, 의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는 가, 불변화, 기능은 체원, 수식어 아까 했던 거 뒤에 다 언자 붙은 거 기억나시고 총 몇 개? 5개. 의미니까 얘는 구품사 9개. 3개, 2개, 5개, 6개, 7개, 8개, 9개 확인되시겠죠? 그죠? 지우기가 이렇게 해서 총 개수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마 쌤이 너네 학교 기출 봤는데 이거 명사, 대명사, 수사의 이제 기본적인 고유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소리가 아까 어려웠던 게 이거였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보도록 할 거고 보통 명사는 그냥 너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냥 모든 명사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방에서 네 스카에서 있잖아. 주위 둘러봤을 때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 싹 다 보통 명사야. 뭐 옆에 앉은 친구, 뭐 네가 쓰고 있는 샤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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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뭐 이어폰 다 그냥 고유명사, 보통 명사. 자, 고유명사는 딱 몇 개만 있는 거. 빨리 갈게 시간 없으니까 1시간 안에 끝내드릴게요. 고유명사 한 개만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있잖아. 전국의 전 세계 이름에 이소리라는 이름이 너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너는 고유명사인 거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뭐 아인슈타인, 그죠? 뭐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님, 그죠? 뭐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 거북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아마 영어 때 하셔서 대충 아실 겁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있는데 이건 뒤에 넘어가서 쌤이랑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설명드릴 건 딱히 없습니다. 근데 동사에서 있잖아. 이 자타동사 좀 중요해. 자, 자동사, 타동사는요. 뭐의 유무였어? 그렇지. 영어 때 했을 거야.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설명을 할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설명이라서 이해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단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지금은 2단원이니까, 그치? 자, 3단원에서 이제 문장 파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시게 되냐면요. 문장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나와. 왜 그런 거 있잖아. 자, 목적을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목, 직목할 때 OCD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브젝트라는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영어 단어 사전에 찾아보시면요. 아마 5번째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 뜻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이유라는 뜻이 아마 있을 거야. 이유, reason 있죠. 이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도 주어랑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 나오죠, 그죠? 동사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She eats meal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녀는 식사를 한다. 밥을 먹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밥을 뭐 아니면 밥이 아니라 목적어에서 뭐가 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그녀는 뭐가 있을까? 뭘 먹을까? 뭐 사과로 합시다, 그죠? 사과를 먹는다. 이건 영어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있잖아. She eats 반대로 썼네. 미안해요. 마음이 급해서 SVO죠. 네. 자, 위에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보시는 영어에서 쓰는 기호들이고요. 그죠? 밑에는 한국어 해설이고 밑에는 영어 본문이에요.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쓰는데 난 이게 좀 이상한 거야. 너네가 보통 영어를 해석을 잘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쌤이생각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너네는 보통 이 동사를 몰라. 이 동사를 몰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잘 봐봐. 그녀는 무엇을 먹는다 라고 해석했을 때 이 동사가 해석이 잘 안 돼서 보통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사, 타동사로 나뉘는 것 중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음의 동사라고 이제 나뉘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잘 봐봐. 해석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은 틀린 해석이야. 이것도 이제 국어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너네가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설명했던 것처럼 동사나 또 다른 특정적인 어떤 단어들을 몰라서 그 뜻이 해석이 안 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안 되냐면
이거를 연결해서 딱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연결사나 다시 말해 조사 개념이 영어에는 빠져 있어. 내가 뭐라 그랬지? 조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 구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있잖아. 안 해도 되는 이 조사를 영어에서 너네가 넣어서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위에서 조사 한번 찾아볼게. 주격조사는, 목적격조사 늘이 쓰였어. 그지? 자, 그런데 봐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녀, 먹다, 사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이냐? 그녀, 먹다. 우리가 너네가 있잖아. 어떤 번역가나 번역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만 해서 그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수험생들이야. 자, 그런데 굳이 왜 그녀는 먹는다, 사과를 이라고 하면서 을과 는를 붙여서 굳이 해석을 어렵게 만드냐 이 말이야, 내 말이야. 이해돼? 왜냐하면 조사는 어디에서만 쓰시면 돼요? 너네가 국어에서만 쓰시면 되는 개념인데 구태여 영어에다 가져다 쓰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3년 넘게 고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배우면서 느꼈던 바로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독해는요. 조사를 넣지 않고 그냥 단어에서 연결해서 통박으로 짜시는 게 가장 빠른 해석법이에요. 이걸 나는 직독직해라고 생각해. 자, 말 그대로 직독, 읽은 그대로 해석하는 거. 는이 빠졌고 르이 빠져 있는데 왜 조사를 넣어서 읽려? 내 말은. 해석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쌤이 타동사 목적어, 다시 말해 목적어, 오브젝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유라고 하는 뜻을 잘 생각해 봐봐. 자, 이제는 한국말로 쓸게요. 자, 소리는 학원을 다닌다라는 문장이 있어. 자, 이 중에서 너네가 동사를 찾으시면 다닌다. 동사죠? 주어는? 그렇지. 소리야. 얘까지 아니야. 너네 문장 개념 제대로 했으면 얘 절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얘가 주어예요. 아니다. 품사 단위로 가자. 동사로 갈게요. 그래서 소리까지가 명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너는 뭐야? 조사. 굳이 따지면 격조사. 됐음?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학원. 뭐야? 명사야. 을 뭐야? 격조사.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아마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서술어라고 얘기하고요. 목적어라고 얘기하고요.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주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문장의 파트 자체를 봅시다. 우리가 보통 다닌다라는 거를 이 중에서 타 중에 타동사라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있잖아.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 너네가 시중에 있는 모든 동사를 다 외워서 이 새끼는 타동사, 자동사 구별할 거야? 수십 수만 개일 텐데? 불가능하잖아. 자,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따위 개념을 설명하는 건 졸라 잘못됐다 이 얘기야, 내 말은. 자, 그래서 무엇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면 오브젝트, 다시 말해 목적어라는 거에는 너네가 생각하는 대상이나 물체나 뭐 이런 뜻보다는 사실 이유라는 뜻이 굉장히 지배적인 거야. 왜냐면 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또는 자연현상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싹 다 타동사라고 쌤이 얘기해. 왠 줄 알아? 너네가 오늘 하루 중에 했던 모든 동사나 형용사나 다시 말해 서술어를 생각해봐. 이유가 없는 게 있어? 자, 예를 들어줄게. 자, 소리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뭐 했냐면요 샤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등교를 했습니다. 등교했으니까 뭐도 했어? 하교도 했죠. 중간에 뭐도 먹었어요? 점심도 드셨어요. 드시다. 됐죠? 자, 동작을 4개나 했어요. 일어났고 샤워했고 등교, 하교했고 점심도 먹었어요. 드셨습니다. 그죠? 동작을 4, 5개나 했는데 자, 물어볼게. 네가 이 중에서 지금 어떤 동작을 하든지 간에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동사가 있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봐봐. 네가 만약에 이유가 없어. 넌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죽은 거야. 그지? 자, 네가 샤워를 하는 목적도 분명했어. 왜? 안 씻으면 냄새 나니까. 그죠? 머리에서 쩐내 나니까. 자, 네가 등하교를 하는 이유도 뭐야? 안 하면 학교에서 잘리니까. 벌점 받으니까. 점심 왜 먹었어? 안 먹으면 뒤지니까.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 숨쉬기, 침 삼키기, 눈 깜빡이기 등등 정말 사소한 모든 동작들도 다 뭐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타동사를 구별하실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네가 그 동사를 했을 때 다시 말해 그 문장에서의 동사가 명확한 이유가 얘기가 될 수 있으면 걔는 무조건적으로 타동사가 되실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닌다. 너 학원 왜 다녀? 그러고 싶으니까 just. 걔도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지. 그죠? 자, 그래서 공식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타동사로 구별하실 때는요. 먼저 뭘 찾아? 서술어. 중학교 때 했으니까 또는 뭐 동사나 형용사 개념을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 뭐 찾아? 왜를 찾으세요. 다시 말해 뭘 찾아? 그 동작을 서술어를 네가 왜 했는지 찾아. 자, 그리고 so 그래서 what 네가 무엇을 뒤에 동사 했니?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달 수 있는 코멘트 있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새끼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자, 공식적으로 해서 그대로 해볼게요. 서술어 찾아. 다녔어. 왜 다녔어? 그냥. 그래서 너는 무엇을 다녔니? 학원. 을이 아니야. 학원까지가 뭐야? 목적어인 거야. 어디서? 여기서. 하지만 얘를 품사 단위로 잘랐을 때 학원은 명사가 되겠지.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쌤이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야.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따로 코멘트 주세요. 아시겠죠? 연락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됐고요. 자타동사 끝났고 그 다음에 볼만한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 관형사 중에서 지시관형사? 대명사 먼저 하고 싶은데 대명사 있나 혹시? 그렇죠. 지시형용사 어머? 요거는 필기만 해봐. 지시관형사는요. 이그저예요. 이그저. 이그저가 뭔가요? 이것 그것 저것 할 때 이그저 있죠? 그게 지시관형사야. 그러니까 네가 아까 질문했던 있잖아. 얘가 관형사기 때문에 뒤에 의존명사인 것이 올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것이라는 건 뜻이 없죠. 하지만 얘도 명사야. 하지만 의존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관형사가 이 새끼를 수식해줘야만. 관형사 왜 수식한다고? 머리에 갓을 쓴 형태.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줘야 돼? 무조건 명사. 명사는 어디 소속? 체언 소속.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는 앞에 반드시 뭐가 와줘야 돼? 관형사가 와줘야 된다라는 설명이 일맥상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게 많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정도 넘어갈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 여기도 아마 쭉쭉쭉 채워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아마 내가 봐서 소리 이해 안 되는 내용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양수와 소수가 얘기했고 명사 네 옆에 나와 있는 예시 잘 봐. 이게 아마 문제에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제귀대명사 제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불렀던 걸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죠? 네, 제귀라는 뜻이고요. 자, 저기, 저요?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다 되셨고 탓동사, 자동사 얘기를 드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사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예문 하나만 써놔요. 여기 옆에다가. 비가 내린다 있죠.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자연현상 빼고는 죄다 뭐라 그랬어? 타동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네, 비가 내리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저스트 내린 거야. 근데 쌤 저스트는 아까 이유가 있다며요. 근데 얘는 있잖아. 내가 내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그 전지전능이랑 똑같은 얘기야. 비를 내가 내리게 했니? 나 때문에 내린 거야? 내가 이유야? 그건 아니죠. 그죠? 그냥 내린 거기 때문에 얘는 네, 자동사가 쓰였다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영어 개념에서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쓸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미 개념을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 아까 용언에서 있잖아. 우리가 어간 같은 경우는 변해 안 변해? 그렇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었어. 변하면 크게 문제가 생겨요. 그죠? 네, 언어책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고요. 다시 짚을게요. 용언의 활용에서 있잖아. 활용이라는 얘기는 변화가 가능한 얘기였어. 그러니까 용언이라는 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가변어. 자, 어떤 예시 떠올리시면 됐다고? 분필 살인사건 얘기 떠올리시면 됐다고. 됐음? 자, 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말어미란 얘기는 있잖아. 말에 어디 붙는 거야? 끄트머리에 붙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미 할 때 이 미자가 무슨 미자냐면 소라 꼬리 미자 있지, 꼬리. 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무슨 호? 후미호. 9글자에 꼬리 미자에 여우 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꼬리가 9개 달린다. 다시 말해 미자는 꼬리 미자를 뜻해요. 그래서 어말이란 뜻은 말의 꼬랑지에 붙는 어미라는 뜻이야. 그래서 종결어미는 끝맺음, 연결어미는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 전성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 울다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동사예요. 그죠? 자, 근데 얘를 있잖아. 내가 뭘로 바꾸고 싶으냐면 명사로 바꿀 거야. 뭘로 바꿀 수 있어? 같은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 이게 정확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비슷한 맥락이니까 전성어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모르면 따로 연락하셔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할 수 있다. 시험에 단골이긴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사, 타동사 얘기 다 끝났으니까 얼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됐죠?
그 다음에 형용사, 성상형용사 어려운 말 아니야. 성질과 상태란 뜻이고요. 지시 형용사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야. 그러니까 아까도 봤던 지시 형용사든 지시 관형사든 대명사든 봐봐. 이와 그와 저와 어가 들어가. 근데 얘는 예외야. 지시 형용사에만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얘는 쉬우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외우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어간? 아니야, 얘는 괜찮아. 그리고 어미,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여기도 따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쌤이 뭐였냐면은 너는 울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죠, 기. 그래서 너는 울기가 뭐 특징이다. 그래서 울기라는 게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명사형 전성어미란 얘기는 뭐냐면 저 녀석의 성질을 먼저 앞에서 끊어서 너의 성질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뜻이야. 원래 울기는 울다라는 동사로서 쓰이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녀석의 성질을 바꿔버린다라는 뜻이고요. 수식어나 관형사 부사 얘는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할게요. 자, 말로 하겠습니다.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양태부사, 접속부사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 맥락은 똑같아. 성분부사라고 하는 건 있잖아.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을 꾸미는 거야. 쌤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사라고 하는 건 있잖아. 뒤에 뭘 수식하냐면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사는 동작이고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지, 그지? 자, 너네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남이 뭘 하고 있냐 또는 남의 어떤 행동을 볼 거야. 예를 들어 학교에 가서 누가 수업을 해. 학교에서 누가 졸아. 학교에서 누가 떠들어. 얘기해. 다 보는 게 동사란 말이야. 형용사도 마찬가지야. 형용사도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제가 오늘 머리가 이쁜지, 제가 오늘 립스틱을 뭘 발랐는지, 틴트를 뭘 발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쌤이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이게 수업 교육적으로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루 중에 그대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품사는 바로 부사일 거야. 뭐가 있어? 빨리 얘기해. 알잖아, 다. 존나 있지, 존나. 존나 부사입니다. 자,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예문 하나를 쓸게요. 자, 우리 소리는 뭐 예를 들어 건강해. 자, 근데 어떻게 건강해? 존나 건강해. 그지? 자,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성질과 상태인 형용사를 꾸미고 있잖아. 자, 그러면 쌤이 처음에 썼던 것처럼 그냥 소리는 건강해 라는 얘기는 말이 돼, 안 돼? 너무 되지. 왜? 얘가 부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어디 소속이야? 수식어 소속이었지. 자, 쌤이 수식은 뭐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빼도 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말이겠죠, 존나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굳이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속어는 쓰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부정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부정, 목부정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안은 의지부정, 못은 안은 의지부정, 못은 능력부정. 내가 못한 거야. 다리가 다쳐서 경기에 못 나간 거.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죠.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지부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건 괜찮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올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지시관형사 잘 보시고 쭉쭉 넘어가서 자,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인데 쌤이 아마 드렸던 다단 800제 이 보조사랑 격조사 아마 문장으로 해서 뒤에도 예시가 나올 텐데 예시를 빠르게 봅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감탄사. 느낌을 나타내는 말, 부르는 말, 대답하는 말로 쓰인다. 놀람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탄사에 놀람은 들어가지 않았네. 어머를 느낌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 안에 놀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1, 2, 3번 쌤이랑 같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의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명사 중에서 고유명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그죠? 지역명, 상호 등은 딱 하나만 있는 거죠. 그죠? 자, 많네, 많았어. 많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변하지 않았어? 만만 변하지 않았어. 근데 뒤에는 네, 아써, 않겠군이라고 변했으니까 활용할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활용은 뭐 할 수 있는 거? 형태가 뭐 할 수 있는 거? 가변할 수 있는 거. 요게 개념이었고. 아삭아삭, 사뿐사뿐.
성상부사입니다. 자, 사과가 아삭아삭하다. 고양이가 사뿐사뿐하다. 고양이와 사과의 성질과 상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상부사 들어가신 거 맞겠고요. 주어 치운 뒤에부터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 문장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조사 중에서 보조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인데 보는 무슨 절? 영어로 컴플리먼트죠. 보충하다는 뜻입니다. 보충. 자, 그래서 조사는 도움이야. 자, 그러니까 보충해서 무언가를 도와준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만 기억할게요. 어디 뒤에 붙어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인다. 이건 뒤에서 아마 예시나 문제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어머 너무 쉽습니다. 네,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 정도로 해석하시면 무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끝났나? 의존명사.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보면서 뒤에 네가 암기하고 안 되는 거 쌤한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 알겠지? 이 정도로 하고,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보조사 개념. 자,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건데 비, 공, 여기 써있네. 미안. 대차라는 개념이 있어. 자, 이게 무슨 뻘소리냐면 우리 흔하게 이제 비교라는 단어 있잖아, 그죠? 그리고 대조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모르더라고. 내가 설명해 줄게, 봐봐. 자, 비교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내가 핸드폰 애플사를 살 건지 삼성 핸드폰을 살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 그래서 두 녀석을 놓고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필수적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A사에도 핸드폰이어야 되고 휴대폰이어야 되고요. S사의 거도 휴대폰이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해. 자, 얘가 세탁기인데 내가 휴대폰이랑 비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건요, 무조건 공통점을 가지고서 하는 게 비교입니다. 그래서 쌤이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 비공이라고 한다. 비공. 자,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대조는 뭐겠어? 차이점이겠죠? 차이점. 자, 뭐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야. 쌤이 애플사의 아이폰과 삼성사의 갤럭시를 쓰려고 지금 고민 중인데 둘 다 핸드폰이야. 자, 그러면 결국에 대조, 차이를 보아서 내가 뭘 살지 고민하려면 두 녀석이 휴대폰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얘를 비교 딱 한 거야. 자, 근데 비교를 하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 선생님, 애플사의 아이폰은요 삼성페이가 안 되고요 이 녀석은 된답니다. 둘에 뭐가 발생했어? 차이점이 발생했지. 이게 대조야. 그래서 앞글자 따서 비공대차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대조라는 의미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다? 비공대차니까 대스였죠? 대차.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 저 국어는 좋은데요. 과학은 싫어요. 둘 사이에 뭐가 발생? 차이점이 발생. 자, 한정이란 말도 괜찮고요. 하나 빼먹었다. 아까 전에 쌤이 관용어 설명할 때 있잖아. 옆에다 잘 보이게 써드릴게요. 자, 관용어의 기능은 뒤에 나오는 누구를 수식.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제1원칙이야. 근데 두 번째 뭐 도 있냐면요. 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어 때 한정을 배우긴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서 좀 애를 먹었을 텐데 봐봐. 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 정한다는 뜻이야. 자, 구체적으로는 뭐를 미리 정한다? 특정한 범위를 미리 정하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한정판, 한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정하는 거야? 개수를 미리 정하는 거야. 200개 이상으로 판다, 안 판다? 안 판다가 한정이란 말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있잖아. 예를 들어줄게. 내가 이사를 했어. 예를 들어서 석원쌤이 새 집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전 세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집은 수십억 개, 수만 개일 거란 말이야. 엄청나게 많아. 자, 그런데 내가 일단 1차적으로 범위를 미리 딱 정해준 거야. 뭐라고? 석원쌤이 이사한 집은 새 집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도 만족이 되네요. 하우스, 집은 뭡니까? 명사, N으로 판단이 되시겠고요. 집이긴 집인데 어떤 집? 새 집이라고 하면서 내 집을 수식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쌤, 관형사는요. 아까 전에 수식원 소속이었기 때문에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며요. 그런데 꼭 새 집으로만 이사해야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따라서 새는 생략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겠죠.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오늘 이해하시고 넘어갔다라고 쌤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도사 부분도 쫙쫙쫙 외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탄사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나왔는데 이거는 소라 필기. 이거 다담에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 몇 쪽에 보시면요. 아마 불규칙이랑 규칙 활용 딱딱 정리된 거 나올 거야. 러불규칙, 우불규칙 뭐 이런 거 나올 테니까 비읍불규칙 이런 거 나올 테니까 요거는 책 활용해서 암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추 다 본 거 같아요. 쌤 생각에는 밑에는 예시들이니까 쭉쭉 보시면 되겠고 하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따로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품사 개념은 여기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고생했습니다.